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내년부터 전남의 농어민들에게 공익수당인 농어민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전남은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첫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이미 올해 초 해남군에서는 농민수당이 시행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수당 지급을 앞두고 있고 강진군과 화순군 등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수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을 전남 전체로 확산하는 문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가 접수돼 있고 정의당이 제출한 농어민수당 조례, 전남도가 입법 예고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에 대한 결론을 이제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을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웅두 정의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박형대 민중당 농민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농민수당은 이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남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농어민수당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전남도 안이 이제 그 공익조례 형태로 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농민수당과 농어민수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민수당을 먼저 주장해 오고 계시는 박형대 민주당 농민위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농민수당이 처음에는 이제 농민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농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는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이제는 농어민 수당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농민과 어민은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는 것을 저희 당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어민 수당 관련해서 어민 단체 내에서도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현재 농어민 수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놓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네. 마치 마트에서 1+1 행사하듯이 예. 너무나 가볍게 농민 수당에 어민 수당을 끼워 넣어버렸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남도나 또는 정의당에서는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농어민 수당으로 가되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서 동시에 제정하는 것을 이런 어민들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한 조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신데요. 정의당 안을 보면은 최초부터 이제 농어민 조례, 농어민 이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전남도하고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비슷한 입장이셨는데요. 어민까지 포함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당에서는요. 농업농촌 기본법이나 네. 그 수산 어촌 기본법에 의하면 네. 그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이 어민과 농민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범위와 범위는 다르겠지만 궁극적 목표는 같기 때문에 이걸 따로 굳이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하나의 조례에 담는다 하더라도 시행상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고 특히 농업 그 수당 조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측면에서 같은 내용을 담아도 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남도 조례안이 일단은 이제 정의당과 비슷한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을 포괄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남도 조례안과 정의당안이 이제 전남도 조례안하고 비슷하고 주민청구 조례라든가 민중당이 그 개입해 계시는 이 주민청구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 농민 수당으로 해 있고
방금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어민이 포함되는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예, 해남 사례까지도 이제 그 말씀해 주시면서 하셨는데요. 주민 청구 조례 결국 보면은 전남도 조례안과 정의당 안은 그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어 보이고 그 제목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 청구 조례에서 이 나머지 두 안과 쟁점 중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약간 이제 어민수당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런 예. 사고 자체가 상당히 행정 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책상에 편의주의다. 행정 편의주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네. 그렇지 않겠냐라는 이런 예측을 가지고 한 것이죠. 사실은 지금 어민수당의 대상은 어업계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현장에서는 어업계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 제외된 어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소규모 어업인들이 많이 빠져버리는데 소규모 어민들이 예, 빠진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어촌계라는 잘 탄탄한 조직이 있습니다. 어업은. 예. 그래서 이 어촌계를 활용해서 지급 대상이라든지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나 정의당이 이 농어민수당을 하면서 어민들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그동안요. 어업인들과. 예, 그래서 농민수당 추진위 내에도 지금 어민단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민들하고 협의나 그리고 현실에 대한 연구 없이 예.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민들 껴넣지는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행정 편의가 가져온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예. 행정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그 박홍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 관련 기본법에 어민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법도 마찬가지로요. 네. 현재 농민수당은 농업농촌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관 부서는 농식품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민수당이 근거가 되는 어촌 및 수산업 및 어촌 기본법은 해양수산부가 이제 소관 부서입니다. 예. 앞으로 농민수당이나 어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으로 예. 확대 발전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어민과 농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어떤 발전 전망을 보더라도 조례는 분리해서 가야 된다. 예. 다만 시작은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의당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전남도 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어떤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정의당이 어업인을 포함해서 조례를 네.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네. 수산경영인들 협의체인데 여기와 충분한 논의를 해왔고 예.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조례안을 성사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전남도 안과 저희 정의당 안의 핵심적 차이는 그 지급 대상의 차이입니다. 그 네.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네. 저희는 일찌감치 여성이라든가 청년 농업인들이 배제되지 않는 네. 그 평등한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전남도 조례안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여성 부분을 포함하고 그 내용에는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 대상에서는 누락돼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분들을 배제하고 가게 되면 이분들은 영원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왜 배제가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주장을 그 하시죠? 네. 전남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농업 경영체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부분들을 고려하기는 네. 하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경영체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경영주가 아닌 일반 여성들은 누락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 예.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급 단위가 농업 경영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민중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네, 마찬가지고 같이 다 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큰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건 단순히 어느 범위까지 하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농촌 사회를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질 것인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농업경영체 등록만 가지고 하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한 농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제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농업경영체 내에 경영주만 지급하다 보면 여성 농민들이 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라는 것을 지금은 이용을 하되 1년 후부터는 농민등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제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모든 농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지금 예.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민이 있다고 하는 지적과 예. 관련해서는 네.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그 농민과 관련된 규정은 네. 정부 그 농어농촌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0평 예, 이상의 그렇습니다. 그 네. 경작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기준에 보면 실제 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관련된 조항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충분히 다 등록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현재 경영체에서 누락된 별도의 농어민들은 실제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업경영체 제도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설사 농업경영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빠지냐면요. 여성 농민들 경우 농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요양보호사를 한다든지 또는 병원에서 식당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부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이 직장보험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 되면 농업경영체에서 종사자에서 제의가 돼버립니다. 예. 삭제가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됩니다. 있죠. 예. 네. 그래서 농업경영체라는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아닌 겁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만이 모든 농민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네. 정의당에서는 모든 농민에게 주자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농민에게 줄 수 없는 지금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체상을 가지고는 모든 농민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여성 농민들도 일부 빠져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300평 기준이 안 되더라도 실제 농민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결국 말은 모든 농민에게 주자고 하면서도 제출한 조례안은 모든 농민에게 줄 수 없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더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좀 논의를 진전시켜 보면 방금 이렇게 이제 그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남도가 이제 22개 시군과 함께 이제 그 협약을 맺고 이제부터 이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예산 협의라든가 적극 시행한다라고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전남도와 시군들이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을 앞두고 한 협약안을 한번 다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먼저 박웅도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요. 일단 시군과 협약안의 핵심 내용은 이제 4대 6으로 네.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는 걸 전제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60만 원을 기준으로 1년에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스러운 점은 도지사께서는 이미 100만 원을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고요. 공약을 약속하실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네. 가능성이 있을 거라 하고 그 발표하셨을 텐데 이게 네. 이제 60만 원 줄어든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예. 충분히 전남도의 재정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예. 뭐 100만 원 아니 120만 원까지도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도지사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남도의 1년 농업 예산이 한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조 원. 예, 예. 이 정도면 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 농업의 직접 보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농업의 그 선진화의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 30% 정도 그 농가 소득의 30% 정도는 네. 보조로 지원되는 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전남도가 충분히 전남을 농도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어가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그 직접 보조를 확대를 해서 네. 전남의 농어농촌의 지속성을 확대시켜 가는 게 도지사의 책무이지 않나 그런 네. 측면에서는 금액을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올려도 상관없겠다. 예. 위원장 박형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토론회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네.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네. 지금 협약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네. 뭐 100만 원이라든지 또는 60만 원, 4대 6 이런 내용은 없고요. 4대 6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그런- 그 협약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런 예, 내용이. 협약서에는 협약서에는 없죠. 없고 4대 6으로 할 거냐, 5대 5로 할 거냐, 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계속 협의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남이나 시군의 어떤 두둔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네. 나름대로 전남과 시군 내에서는 이런 조율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번 협약서의 의미는 이제 농민수당을 전남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히는 점에서 네.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단체들까지 모두 참여해서 이번에 협약서
협약식을 가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전남의 농민수당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굉장히 큰 어떤 기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군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농민수당의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을 좀 더 당겨줘야 되는데 네. 그 협약서에는 그걸 담아내지는 못했죠. 아. 그러니까 일부 우려스러운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군의 어떤 적극적인 농민수당의 노력을 한 차원 높여주지 못하고 일단은 정지시켜버리는 이런 좀 우려스러운 점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눈치 보기가 되는 하나의 근거는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광주시에서도 광주시 농민들도 농민수당을 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뭐 참고할 만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지금 그 농민수당에 대해서 전남도민들의 한 78% 정도가 찬성,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당을 연간 100만 원 정도로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급 이 수단으로 전액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지난 4월에 이제 설문조사를 예.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농민수당이 이렇게 확산된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럼에도 전남 도민들의 한 80% 가까이가 네. 농업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찬성해 준 것 자체가 어떤 전남 도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농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현금을 선호한다 이것은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농민뿐만 아니라 뭐 자영업자들 예.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해남에서 6월 26일 날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는데 해남의 모든 국민들이 정말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회수율이 나올 텐데 그것이 얼마만큼 지역 내에서 이 승수 효과를 가지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지 그 부분 결과도 한번 나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박웅두 위원장님, 전남도나 이제 시군의 협약이 아까 그 6대4, 4대6 어떤 배분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9월 도의에서 굉장한 쟁점이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설문조사 당시에 4월 설문조사 당시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남도가 부담을 전액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전남도의 부담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쪽에 이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앞서 협약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금액이라든가 배분 비율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예. 같은 날,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시군수와 도지사가 협약을 했는데 네. 그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네. 최종 영역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영역 보고서에 4대 6과 60만 원이라고 예.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용역 보고서에.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협약서에는 명시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영역 보고서의 보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네. 협약한 내용들에 동의를 했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그 시군 입장에서는 예. 이제 시군의 재정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네. 도가 좀 더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당연히 도 입장에서도 뭐 시군이 더 부담하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관례적으로 시군과 도의 이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흐름에서는 시군이 그 6, 도가 4 이런 비율로 해왔던 관례 때문에 예. 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남의 이 농업의 가치를 더 증대시키고 네.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율과 관련해서는 네.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전남이라고 하는 지자체의 장기적 전망들을 고려했을 때 시군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뭐 가장 논란이 적은 건 5대5 가장 편하긴 하겠죠. 네. 서로 책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열어놓고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예산 배분에 대해서 민중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4대 6이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총액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요. 네네. 저희가 120만 원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20만 원이요. 예, 그래서 그 시군에서 60만 원, 도에서 60만 원, 그래서 5대 5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이 대략 하면 3,500억 정도가 이제 듭니다.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을 했을 때 예.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만만치 않죠. 예, 그러면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예산 운영에 관련한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네. 농정 예산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인 거죠. 이게 예.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개발 위주의 예산 이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도 규모 중심의 예산에서 농민 중심으로 예산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예.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0만 원이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전남도하고 시군의 가용 재원 사항에서 충분히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네. 현실에서는 이미 해남은 60만 원이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평은 이제 120만 원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 시군은 60만 원 이상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이제 검증이 된 것이죠. 확인이 된 예, 셈이죠.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남에서도 전남도에서도 이 정도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20만 원은 저희들이 제출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240만 원도 주장하고 그랬지만은 네. 그래도 진보적인 어떤 정책을 내면서도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제 120만 원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분 조례안에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15조 지급 금액에서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최초에 이제 2017년에 이 부분을 좀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강진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는 적은 액수가 지원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조례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금액 관련해서 네. 큰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은 뭐 굳이 조례안에 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이미 그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네.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 지점에서 전라남도가 이 조례안에 이 금액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제시한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퇴행적입니다, 이게. 이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안에 명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례안에 명시하는 게 이 정책의 신뢰도라든가 투명성을 예.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또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네. 조례안에 명시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액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12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정의당은 지금 분기별 30만 원 이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액으로 하면 120만 원이죠, 연으로. 예. 상당히 이제 그런 의지는 이제 평가를 하지만은 문제는 이내라는 표현입니다. 예. 이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거라서 이후에 발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조례안을 낼 때 이 이내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농민수당의 발전 측면을 오히려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금 지적을 받은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지금 이내라는 표현 예. 물론 이제 그게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예. 농수산이 갈수록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금액이 증대되고 예. 또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뭐 비판 수용을 하되 네. 그렇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 1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네. 앞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 가격과 방식을 정하도록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정의당과 이 민중당 두 분을 모시고 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이 두 당이 이 진보 정책의 가장 선진 사례로 들고 온 부분이 바로 이 농민수당을 필두로 해서
이른바 기본수당이라고 하는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던져주고 이거를 공약으로 수용을 하게 됐고 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당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농민수당을 두고 방금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을 보니까 이 농민수당의 지급 범위, 대상, 금액이라든가 그 문자 하나를 두고도 미묘하지만 차이점들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다 보면 농민수당을 보고 두고 이 진보 진영이 충돌하는 양상으로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전남도 조례안, 전남도가 지금 현재 9월 임시국회에 상정했던 조례안이 정의당 쪽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수렴할 그걸 가지고 민중당에서는 예. 그걸 가지고 수렴을 할 것이고요. 주민청구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렴을 할 것이고 정의당에서는 정의당에서 독자적으로 낸 조례안을 가지고 전남도 조례안에 이 차례대로 수렴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고 보면 양 당에서 봤을 때 서로 이 상대 당의 그 농민 수당에 관련된 조례안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죠. 먼저 정의당에서 봤을 때 민중당이나 농민단체에서 한 주민청구 조례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조문의 내용으로 보면 네.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현재 제출돼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지점은 이게 농어민 수당을 농어민에게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이 수당은 전 국민 수당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른바 기본수당으로 기본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런 디딤돌을 농민이 먼저 만들어내고 농민부터 시작을 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자기 지향성으로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제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그런 네.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강도점이 다른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도의회에서 최종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예. 양당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예. 그 도의회 논의를 좀 견인해 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중당에서 바라봤을 때 정의당 내용안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문제가 되고 전남도 조례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의당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제하고 농민수당을 아직도 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의 어떤 정책성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라남도는 처음에는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념으로는 안 되겠다. 예. 현실에 맞지 않다 판단해서 이제 농민수당으로 이제 전환을 한 것이죠. 예.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당을 주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소득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제 제대로 인정하고 농업의 가치를 높여 나가자. 즉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농업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어떻게 보면 농업의 새로운 부흥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소득제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이제는 다 농민수당으로 이제 다 바꿔진 상황입니다. 네. 정의당은 지난 이제 도의사 선거 때 농민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농민수당으로 이제 급하게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칭에 있어서도 지금 정의당이 제출한 조례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출한 조례명은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 지불 조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렇게 동어 반복이 될 정도로 이 명칭 자체가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네. 기본수당이라 하면 기본이란 것은 일차적인 걸 말합니다. 즉, 이외에 특별수당도 주고 또 그 외에 수당을 준다는 것이냐 이런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던 용어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직접 지불이라는 표현은 수당이 자체가 직접 지불인데 네. 거기다 또 직접 지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들을 보면은 현재 농민수당에 대해서 정의당이 늦게나마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하고 토론하고 또 책임성 있게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이 제출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농민들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단어를 쓰더라도 제대로 된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자꾸 차이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갈수록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특히 농민들의 양극화 현상은 일반 도시민에 비해서
3배, 4배 더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지방 소멸의 위기도 닥쳐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농민수당은 단순하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농민들의 삶의 질을 전환시켜내는 예. 그러한 의미도 함께 내포를 해야만이 네. 이게 진정하게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담았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당의 문제로 국한될 게 아니라 기본소득으로의 자기 지향성들을 분명히 가져가는 게 이게 그 장기적이고 또한 우리가 그 운동적으로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현재 전남이 갖고 있는 농업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이제 뭐 여성 농민 아까 그 다양하게 겸업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남도가 갖고 있는 뭐 농민 인구는 30만 6천 명이가 되는 거니까요. 예. 뭐 이 정도에게 모두 다 그 차별 없이 지원을 하자고 하는 거고 일부 겸업을 통해서 이제 사대보험을 받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도 선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여성 농업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고 있는 여성 농민들 같은 경우도 네. 사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분들도 실제 그분이 영농에 종사하면 네. 지원하고 있는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면 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락 없이 또 공평하게 성평등한 조례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 농민수당, 민중당이나 주민청구조례에서 비판받는 부분이 이 여성 농업인을 소외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민중당에서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여성 네. 농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여성 농민단체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고 이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전라남도나 정의당의 조례는 제의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발전 앞으로에 보더라도 어떤 농업경영체라는 이 제도 가지고는 굉장히 이렇게 그 대상 확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예.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등록제라는 이런 제도를 또 1년 안에 만드는 걸 조례안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어떤 여성 농민들 또는 기타 제외될 수 있는 농민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급 범위에서 보면은 연간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어가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해 소득이.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뭐 농업을 하고 있지만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직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지간하면 포괄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인데 그런 부분에서 두 당의 입장은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그 농업의 규정에서 네. 농해소득 3,700만 원 부부 합산인 네. 경우는 이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고 그걸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차용을 해온 건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촌의 여성들이 대부분 최저시급 정도의 예. 금액을 받고 부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1년 합산을 한다 하더라도 3,700이 되지 않을 거라 보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다 구제하는 게 이번 그 수당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전체 여성을 표현했던 것도 막 그런 지점들을 고려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중당도 뭐 그런 큰 부분에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데.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사실은. 네. 고소득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농민들 중에서 부업으로 하신 분들은 농업의 소득 3,700만 원 그 기준을 적용한 자체가 좀 맞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소득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예. 하면 제외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 농민들의 경우 예. 부업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성 바우처 카드에서도 행복 바우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아,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문제들이 확인한 건데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걱정 안 그래서 해도 됩니다. 예. 농업 등록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조례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주장은 모든 농민에게 하자 하면서 그 제도는 농업경영체라는 그 제도 틀 내가 있기 때문에 네. 말과 조례안이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저희는 알겠습니다. 경영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그 기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 경영체가 아니라 실제 농업에 등록돼 있는 네. 우리 그 도가 얘기하는 농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체
등록돼 있는 그 농민이 다인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오해가 없는 게 아니라요. 네. 본인이 제출한 조례안 보고 오셨습니까? 우리 전남에 정의당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그러니까 전남에 농업 경영체 등록으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등록돼 있는 농업인 중에 네. 등록된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체에 등록도 안 돼 있는 농업인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보시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아까 300평 미만인 말씀드렸잖아요. 농민들을 현재 법에서는 농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 취미농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지역에서 30년, 50년 농사 짓다가 은퇴한 농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텃밭 가꾸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을 등록 안 한 모든 농민들을 전제로 얘기해버리면 네. 정책에 대단한 혼란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고 정의당 조례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경영체 등록돼 그러니까 있는 그 제도를 종사자 모두 그러니까 경영주만 아니라 거기에 등록돼 있는 모든 농업인을 다 대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업 경영체 등록만 가지고는 빠지는 농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성 빠진 농민도 농민이 많지 있고 않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는 현재는 많지만은 그런 그걸 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기준으로 하자. 때문에 네네. 그걸 지금은 구제할 갖고 수 있는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구제할 잠깐만요. 민주당도 똑같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그걸 위원장님.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경영체 등록을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제 조례 안에는 저희 조례안 안 보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대입과 자. 단서를 붙인 거잖아요. 농민 등록을 저희가- 하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차이만 부각시켜서 당신들이 잘못다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않다고 알겠습니다. 차이가 아니라요. 여기서 잠깐만요. 차이를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좀더 상황에 잠깐 제대로 된 토론을 농민수당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협조에 가자고요. 사회자 직권으로 네. 잠깐만 현장에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지급 범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논하다가 이 어느 정도 제외되느냐 이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의에서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산술적으로도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기왕에 이제 그 금액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좀 다루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한평도 지금 연간 12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남도와는 1년에 60만 원. 자, 그러면 기존에 시행해 왔던 지자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해남 같은 경우나 한평 같은 경우에서는 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좋기는 한데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늘어날 줄 알았더니 그대로거나 아니면은 그 오히려 줄어들더라 한평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 박형대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해남에서는 당장 그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해남에서는 6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전남도에서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시작을 하면은 네, 만약에 전남도가 60만 원으로 하면은 해남은 더 발전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와 시군이 했던 협약서에 좀 부족한 점이 거기서 나타난 것이죠. 예, 그래서 해남이 시작했던 것을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전남도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또 보장해줘야 됩니다. 네. 나름대로 농민수당 정책을 통해서 좀 더 특색이 있고 더 발전적인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이 현실적으로 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네. 이와 다른 시군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네. 뭐 한평은 120만 원, 예. 뭐 곡성은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뭐 박인대 위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그 금액 이상의 네. 결정을 해야만이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해남 60만 원, 한평이 120만 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도가 120으로 시작을 해서 그 전국의 전남 전체 평균을 맞춰가는 게 현실적이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두 당이 이 견해를 일치하게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뜨겁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돼서요. 지금 그 다른 논의는 제외하고 지금 농민수당이 이제 전남에 이제 정착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이 이후 이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지 양 당에서 입장을 한번 좀 밝혀주시고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박형대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 예, 먼저 민중당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일단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절차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민중당에서는 이제 농민단체 또 노동단체들과 함께 주민 청구 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 네. 청구 조례 운동 과정에서 정의당이 이제 정의당이 이제 의원 발의안을 제출한 상태죠. 그리고 전라남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은 주민 청구 조례 제정 운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주민 청구권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 청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급하게 정의당이나 전라남도에서는 조례안을 제출한 것 자체는 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이런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9월 달에 도의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은 네. 최소한 전남 도의회에서는 주민 청구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번 농민수당 운동을 통해서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등 도시민들 네. 모든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농업 농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농민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어떤 그런 활발한 어떤 논의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이번 농민수당 운동이 가장 발전적인 모습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 박영대 위원장이 얘기하신 행안부 지침은 네. 행정 발의, 그러니까 도지사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의당이 발의한 건 정의당 도의원은 2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27명의 도의원이 서명해서 같이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미 정의당 안을 떠나서 전남 도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한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당연하게 이 도민들의 마음을 더 담아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민들로 시작을 해서 그 다른 계층까지 확대해 갈 수 있는 네. 그런 새로운 형태로의 그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이번에 농어민 수당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 그리고 각 정당과 또 의회의 협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심의할 전남도의 임시회는 오는 19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남도 공익수당 조례안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은 점과 마을교육 정례화 등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범위와 금액 문제 등을 두고는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여서 논의 과정에 쏠린 관심도 대단합니다. 일요 포커스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